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왕건이 고려를 창건하고 서기 843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쯤부터 후뇨 1조에서부터 10조까지를 유언으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고려가 앞으로 천년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권을 이끌어가라 하는 것을 타일르는 유언입니다. 그 중에서 후뇨 8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요 내용은 차현, 이남, 공주왕 외 그쪽 사람들은 산영지세가 배역하고 그쪽 사는 사람들 인심이 아주 고약하고 그쪽 사람들은 말을 간사하게 하고 고려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왕후 친척 간에 사돈도 맺지 말고 역관이라도 사소한 벼슬자리를 주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아주 간사하고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간특해가지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후세에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왕건이 얘기한 본주로부터 배역지세가 있고 뭐 어쩌고 고장이 어디냐. 공주광이라는 것을 아는데 차현, 이남, 공주광 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했냐면 차현하고 공주광하고 묶어가지고 그 같은 지점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남은 바로 호남을 얘기한다. 이 호남의 산영지세가 배역하고 인심이 고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볼 것 없이 호남이다. 계속해서 호남 사람들은 배역한 사람들이고 산영지세가 역시 그러고 모든 면에서 순역지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모략을 받았죠. 그러면 과연 호남 지역에 사는 전부 다 고려의 본주라고 하는 그 개성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거 일일이 다 조사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남 지역은 지리산을 빼고는 이렇다 할 산이 없어요. 호남 지역에 뭐 큰 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이 과연 개성으로부터 돌아서 있느냐? 그러고 개성으로부터 돌아서 있다고 그러면 개성으로부터 산영지세가 돌아서는 것을 얼마로 할 거냐? 1000리로 할 거냐? 500리로 할 거냐? 100리로 할 거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위 그 풍수 지리학에서는 딱 비정한 바는 없는데 보통 100리를 기준해서 봅니다. 묘자리를 쓰든가 집터를 보든가 거기서 100리 안쪽에 있는 그 산영지세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개성으로부터 본주로부터 공주가 100리가 될까요? 더 될까요? 제 생각에는 100리는 훨씬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뭐 200리, 300리 정도 될 걸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그 키로수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지도를 측정해가지고 몇만 분의 1로 해서 곱해버리면 몇 킬로라는 게 금방 나와버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개성 그 본주로부터 산영지세가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 어째 호남이일까? 이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물 역시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주광이 어째서 개성으로부터 등을 돌렸느냐? 공주광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어디냐면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무산리 저 산꼭대기 아주 높아요. 그 산꼭대기 뜬봉샘이라는 조그만 옹달샘이 있어요. 근데 물이 콸콸콸 걸러와. 그 밑에는 항상 사계절 동안 비가 안 올 때를 기준해서 물이 뭐 여기 그 무릎 정도 찰 정도로 아주 물이 시원한 물이 잘 내려가고 있어요. 그 물이 뜬봉샘에서 발원해가지고 이상하게 지형상으로 보면 물이 올라와. 왕건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충청북도 옥천까지 올라와.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위에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도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형이 어디가 위고 아래고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물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쪽이 더 낮은 것 같아요. 전라북도 장수읍 신무산리 뜬봉샘에서부터 물이 발원해가지고 충청북도 옥천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산영지세가 물이 올라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굽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건 자연역학적으로
그 사실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산이 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전라도에서부터 물이 발원해가지고 충북 옥천까지 올라가는데 산영지세가 왕건으로부터 돌아선 게 아니라 왕건 쪽을 향해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역지세가 아니라 순역지세 아닙니까? 근데 이 물이 옥천까지 올라와서 옥천서부터 방향을 틉니다. 서쪽으로. 그래가지고 옥천 쪽에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강 이름이 붙는데 거기가 적등진강이라고 그래요. 적등진강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서북간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서 공주 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왕건으로부터는 풍수 지리학으로 본다면 왕건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쫓아가도 해석에 따라서는 공격으로 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물이 옆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왕건이 저기 있는데 그 옆으로 슬금슬금 간다는 얘기는 왕권을 존중하고 왕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연기군에 흐를 때는 부강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공주강에 와서 합해지는데 공주강에서부터는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백마강으로 해가지고 만경강으로 해서 금강 군산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이렇게 올랐다가 왕건을 향해서 저는 이만 옆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돌아서 이 서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서쪽 서해바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전혀 본주가 있는 개성으로부터 반역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없죠. 순역지세죠. 산 역시 그렇죠. 그럼 산도 물이 따라가는 길로 이렇게 구부리고 신하들이 쭉 개성을 향해서 우러러 보고 있다가 충청북도 옥천 적등진 강에서 물길이 딱 돌려가지고 올 때는 왕건의 뒤를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왕건을 아래놓고 이렇게 옆으로 슬금슬금 가서 전라북도 그 금강 군산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이건 완벽한 순역지세입니다. 전혀 배역지세가 아니죠. 그런데 왜 왕건이 그 전라도 지방이 배역지세라고 했을까요? 왕건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후녀 팔조를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런데 왕건이 배역지세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개성이 어디입니까? 이 서울 지나서 이제 그 개성이잖아요. 개경 본주로부터 산이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진짜 차령산이라고 한 차령산이 있는데 그 차령산이 어디냐면 충청북도 진천 발원해요. 뿌리가 내려가. 그렇게 해서 공주까지 가는데 그 산을 차령산 그런 건 상관없이 그 산을 개성에서 바라보면 정면으로 돌아서 있어요. 개성으로. 왜 돌아서 있냐면 여러분 충청북도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답사하느라고 전부 다 가봤어요. 충청북도 진천군에 가면 청룡산이 있고 서운산이 있어. 그 산의 서쪽은 안성시야. 그리고 북동쪽 그쪽은 어디냐면 충북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다 있어요. 그 산에 보면 백곡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백곡의 계곡이라는 건 산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계곡이 여러 개 있어. 하도 많으니까 백곡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물이 다 흘러가지고 진천이라고는 한 개천으로 흘러와요. 근데 거기서 그 산영지세를 본다면 거기도 백리는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굳이 왕이 거쳐는 풍수지리설에서 본다면 백리 좀 넘어도 거기가 정확히 맞아요. 거기가 왕건으로부터 산이 돌아서 있어. 당연히 돌아서 있으니까 물이 공주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흐르는 물이 그대로 흘러서 청주강으로 와가지고 공주강으로 이제 합류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왕건의 후녀 8조에서 얘기한 산영지세가 돌아서 있다. 그리고 배역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정확한 게 어떤 거냐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야. 충청도 사람인데 고려가 창건하자마자 여기서 반역 그 쿠데타가 수십 건 일어났어요. 맨 먼저 일어난 게 어디냐면 공주 그 근처에 홍성군에 있는 환선길이 마군 장군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공주의 이은함이가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진선 경동 임춘길이 뭐 해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수십 건이 그 공주강하고 그 사이에서
그 북쪽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공주강 밑에는 아니고 공주강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차현, 이남, 공주강 외에는 정확한 거야. 공주강 외에서 그 많은 반란이 일어난 것은. 그럼 차현이 어디냐? 이걸 찾아야 돼. 차현이 어디냐면,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경기도 서신면 남양만인가? 그쪽에다가 당항선을 개설해요. 당항선을 개설해가지고 당나라하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라가 굳이 거기다 당항선을 개설하냐면, 백제가 있으면요, 당나라하고 왕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배들이 큰 대형 무슨 그런 크루즈선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그 풍선, 뭐 바람을 타고 다니는 그 돛단 배, 이게 주로 다니는데, 이 배의 파항로라는 것은 항상 큰 바다를 못 가, 겁내. 거기서 한번 파도 치면 옆에서 다 죽거든. 그 영어로는 코스탈이라고 그러는데, 그 갯고랑이라는 거예요. 갯고랑을 향해서 바닷가, 육지를 이렇게 빤히 보이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만약에 풍랑이 불든지 그러면 후다닥 육지로 가서 배를 정박시키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놋대가 있잖아요. 놋대 하나씩 들고 수영해서 나가면 그 육지로 파도 한 번만 치면 그냥 그 놋대만 잡고 있으면 그냥 띠굴대굴 해가지고 바닷가로 밀리잖아요. 그럼 육지로 가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데, 백제가 옆에 서쪽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신라가 항로가 없는 거예요. 항로가. 큰 바다로 나갈 수가 없고, 신라가 무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라가 가장 애로사항이 당나라하고 주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당항선까지 가는 마차길을 만들었어요. 그 마차길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레티제라고 그래. 그 수레티제, 전국에 수레티제 들어가는 것은 수리제, 수레치제, 수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마차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신라가 최초의 당항선을 만들었는데 서랍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화성시 서신면 남양만 하는 그 당항선까지 길을 냈어요. 길을 내는데 그 중간 기지가 어디냐면 천안 위쪽에 차현고개라고 있어요. 차현고개가 요즘 말로 차현이지 옛날에는 거현이에요. 왜 거현이냐면 수레거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수레거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차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수레거가 이제 차자로 배우는 거지. 본래 처음에 한자는 수레거자예요. 거자. 그러니까 거현이에요. 왕건은 차현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요원할 때 거현이라고 썼는데 후세에 읽는 사람들이 차현이라고 읽는 거지. 그래서 차령이 차자거다 붙일 필요가 없는 게, 왕건이 후녀 8조에서 얘기할 때는 거현, 이남, 공주강 외, 아주 정확히 일치거든. 거현이 어디냐면 충청북도 음성군 대사면 그 수레치제가 있어요. 거기 내가 이제 직접 조사도 하고 다 그랬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그 산봉우리에 황색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사이에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건 시대나 신라 시대에 그 지형을 잘 이용해서 됐던 데가 지금 고속도로로 통과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만큼 정확한 데야. 그거야. 고속도로 타고 오면 그냥 바로 서울로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 가는 길이 천안 거쳐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바로 그 수레티제로 해가지고 그 중부고속도로 타고 그냥 가면 바로 서울 닿는다니까. 그러니까 왕건 시대에 그게 서랍을 세우는 관통도로예요. 그 도로가. 그래서 거기가 거현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현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상거리, 천안상거리 이렇게 유명해요. 거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가 거현인데, 이 거현이라고는 그 거현하고 공주강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왕건이 생각할 때 공주강 외, 거현, 여기는 분명히 그 반역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고, 이 동네는 정부, 고려에 이 사람들을 무슨 관리로 이용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사람들은. 반역심이 있고, 그러면 어쩌고 하는데 속으로 이 사람이 아주 은큼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경계하라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차현은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매국노 같은 학자들, 그리고 일본 놈들이 이 차현을 나중에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차현이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전라도를 모략하는 사람들이 차현이라는 게 어디냐면
공주광하고 그 사이에 원턱고개라고 있었는데 그 고개를 차연이라고 하거든. 그거 왜 차연이라고 하냐? 왕건이 죽고 나서 640년 후가 이제 1903년이 되는데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침략을 목적으로 일본의 고토분지로라는 사람이 지질학자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당나귀 4마리에다가 인부 6명을 싣고 조선 팔도를 14개월 동안 조사를 해요. 그 산영지대를 다 조사를 해요. 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세가 무슨 낭림산맥이 있고 차령산맥이 있고 무슨 산맥이 있고 그런 걸 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신경준 씨의 산경표라는 거 있는데 그 산경표는 그런 산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산줄기 뭐 어디 무슨 금남정맥, 호남정맥, 금북정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신경표 씨가. 그거 한 60년 전인가 신경표 씨가 그걸 지질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차령산맥, 무슨 낭림산맥, 태백산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산맥을 다시 명명한 거거든. 근데 그 여왕건이 죽고 난 640년 후에 그 산맥을 고토분지로가 만들어놨는데 그걸 기준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차령산맥이 바로 공주하고 한 60년가 사이가 있는데 공주 그 사이가 아니고 차령산하고 공주하고 묶어가지고 위가 기준점이고 밑에가 호남 땅이다. 이런 그 해석이 어떻게 나오죠? 분명히 차연이남 공주광 외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두 개를 묶어? 차연이남 공주광 외야 맞잖아. 그러면 차연이 거기라고 설사 가정했다 하더라도 차령산 그 원턱고개에서부터 공주광까지 그 사이라고 그래야지. 근데 그 사이는 맞지도 않아. 왜 맞지도 않냐면 딱 2개는 맞아. 환선길이하고 이은함의 반란이 일으킨 거는 맞아. 그런데 그 위에 충청북도에서 더 많이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맞으려면 왕건이 죽기 640년 전에 앞으로 640년 후에 일본의 고토분지로가 와서 산을 조사해가지고 차령산맥을 만들 텐데 그 산이 차현이다. 이렇게 유언을 해야지. 그럼 왕건이 사람이 아니죠. 그럼 신이지. 이런 엉터리 학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학자들이. 그 학자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 그 박사들을 거의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그 조선사 무슨 그 편찬에 뭐 이거를 했던 이병도 박사가 그 역사학자들 중에 이병도 박사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학계에 거의 주류가 그 이병도 박사의 맥이야. 그 이병도 박사도 그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이게 그 제대로 된 해석입니까? 이게 박사입니까? 어떻게 이게 촬영하고 거기하고 저 공주광하고 그 맞아요 이게 그 공주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놈들이 이게 학문을 한다고 그러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놈들은 그렇다 치고 그놈들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해서 호남을 비하해가지고 민족 갈등을 일으켜서 일본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매국노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공부 많이 했는데 왜 그거 하나 모르고 지금까지 그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이 차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음성군 대사면 그 차연 고개로부터 공주광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아내가 차연이라면 공주광이가 일치하고 그 안에서 전부 다 반란 일으켜놨고 그 왕건이 하도 반란이 많이 나니까 충청북도 지역에 왔어요. 와가지고 유지들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간담회 합시다. 이 간담회에서 고려가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한참 융성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어쩌자고 그렇게 반란을 자주 일으켜. 이렇게 일으키면 우리가 가서 그거 제압해야 되는데 제압하면 당신들 다 죽잖아. 죽으면 이거 민족 다 죽을 때까지 충청북도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반란 계속 일으킬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싸우지 말고 고려에 당신들이 충성하시오. 그러니까 그 충청도 유지되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무슨 반란을 그렇게 일으키겠시오. 어쩌다가 그 무지한 놈들이 한 거지. 저희들은 반란 절대로 안 일으키는 거요. 앞으로 저희들이 다 앞에 나서서 다독여가지고 반란 못 일으키게 하시오. 저희들 좀 이쁘게 봐주시오. 그러니까 왕건이 그래. 바로 그래야지.
앞으로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하고 왕건이 돌아가면 조금 있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건이 이게 성질이 날대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광 외 차연이남 거기서 사는 놈들은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간사하게 하는데 이놈들은 건뜯으면 반란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놈들은 절대 미치도 말고 왕후 친척간에 사돈도 맺지 말고 조정에 뭐 역관이라도 하나 그놈들 채용하지 마. 그놈들은 믿을 수 없는 놈들이에요. 뭐 이렇게 왕건이 후녀 8조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충청도는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충청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사이군을 안 해요. 한 사람한테 충성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려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신라의 40발대 왕이 경문왕이야. 그 경문왕의 아들이 있는데 셋째 부인한테 낳은 아들인데 궁예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낳자마자 지금 저 윤석열 정부의 그 자주 발생되는 그 천공인가 뭐 시험 기다리는 그 스님 있죠. 이런 돌팔이 쓰던 놈이 와가지고 신라 왕한테 경문왕한테 당신 셋째 부인한테 낳은 아들 쟤는 장차 신라를 들러엎은 그 역군 기지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쟤를 무조건 죽여라. 신라가 살기 위해서는 쟤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경문왕도 윤석열이처럼 그 역술인 얘기를 잘 믿나 봐. 그래서 걔는 이제 죽이는 걸로 결정 났는데 이 셋째 부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 왕실에 들어가서 왕의 후손을 하나 낳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기가 커다란 그 어떤 쉐어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그렇게 기반을 닫고 있는데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니 이게 사람이 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고심을 하다가 그 유모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을 쟤를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버드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버드나무 올라가서 저수지다가 걔를 떨어뜨려서 죽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모양인데 달 밝은 밤 뭐 달이 떠오를 때쯤 그렇게 죽인다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수로든지 그 버드나무 밑에 풀숲에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궁예가 그 떨어지면 그냥 얼른 받아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죽기 살기를 해서 뛰어서 어디 가서 살려라. 이래가지고 그 유모가 거기서 걔를 받아가지고 그 뛰어가는데 이 소리 나면 이거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나게 입을 막는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눈을 찔러가지고 궁예가 그 눈을 멀어 떨어져라.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걔를 들러 안고 그냥 죽기 살기로 뛰고 걷고 뛰고 걷고 해가지고 온 게 어디냐면 충청북도 칠장사 거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그 유모가 내가 이 아이를 하나 자기가 낳았다고 그랬죠. 이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 아이를 키우려면 절에서 밥이라도 해줄 테니까 나 좀 먹여주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절에 청소도 하고 먹이면서 궁예를 키웠어요. 7살까지 거기서 칠장사에서 키웠잖아. 그래가지고 궁예가 이제 하도 개구장이로 놀고 그러니까 유모가 성질나니까 얘기를 했어. 너는 사실은 내 아들도 아니고 너는 왕손인데 네가 이렇게 크면 안 되는 애야 너는.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려는 걸 내가 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궁예가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거를 딱 결심을 해가지고 얘가 강원도 세달사로 갔잖아요. 세달사에 가서 무예도 일으키고 글도 배우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 20대 정도 되니까 나도 이제 신라에 반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새끼들이 쟤들이 왕 해쳐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신라를 응징할 거야. 그냥 안 될 거야. 그래가지고 궁예가 이제 거사를 일으켜서 세력을 이제 잡는데 이러면서 궁예가 뭘 했냐면 충청도 사람들을 잘 사는 호족들, 적어도 하인이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일천호를 철원에다가 도읍할 때 옮겼어. 왜냐면 왕도에 그 백성이 많아야 되잖아. 그리고 든든해야 되잖아. 그러면 충청도 사람 일천호가 갈 때는 어때요? 신도시잖아. 철원이. 신도시 도읍이란 말이야. 거기 가면 땅을 농사 짓기 싫을 만큼 줄 거 아니에요. 궁예가. 남의 달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충청도 사람들은 얼마나 꿈에 부풀었어. 우리는 신도시에 가가지고 거대한 그 신도시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 이런 꿈을 꾸고 이제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우리 호남의 그 전라도 청년들이
궁예군을 다 치고 궁예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려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가 그 신도시의 그 부푼 꿈을 꾸고 거기로 일천호가 가가지고 충청도 중추 세력이 다 걸러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충청도 사람들이 본래 본질이 뭐가 있냐면 그 일사이군을 안 해. 한 사람한테 충성은 거기다 끝장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궁예한테 그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야. 그것까지는 뭐 충청도 사람들 기질로 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나쁜 게 있어요. 뭐가 나쁜 게 있냐면 그 왕건이 셋째 부인이 누구냐면 충청북도 유궁달의 손녀딸인데 이 여자한테 광종, 정종 형제를 낳아. 그런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나중에 광종, 정종한테 고려를 들러엎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들러엎어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왕건이 죽고 나서 왕건의 아들이 전라도 나주에서 출생한 회종대왕이 왕문데 이 회종대왕이 고려의 제2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건이 전라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으면 고려의 앞날을 전라도 청년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어떻게든지 회종대왕을 잘 모셔가지고 고려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해라. 그래가지고 회종대왕을 고려의 제2대 회종대왕으로 막 봉했는데 그 충청북도 사람들이 이게 푸시해가지고 그 유궁달의 소녀 사위 이 광종, 정종 이 형제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다 씨를 말렸어요. 그 회종대왕도 죽이고 회종대왕 부인 장화왕후도 죽이고 그 아들 흥화군도 죽이고 태자 이래가지고 전라도에서 올라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가 아주 그냥 그때 완전히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인데 이건 충청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라도를 저렇게 박살을 내놨으니 저놈들이 원한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영영 고려에서 배척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한 게 뭐냐면 전라도 놈들은 아주 그 배역은 땅이고 거기가 나쁜 놈들이고 뭐 이러니까 저는 그 고려의 그 후세 왕들이 저 전라도 놈들은 득세하지 못하게 절대 저놈들 채용하지도 말고 배척해라.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 왕건의 후녀 십조가 943년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만드는 거지만 그 8조를 후세에 해석하는 놈들이 계속 그런 기조를 가지고 해석해서 전라도는 아주 나쁜 놈들로 계속 모략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일본도 그렇게 모략을 해왔고 조선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모략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전라도가 이제 제대로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어도 5, 60대 이상 박정희 정권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 뿌리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라도가 대역은 땅이고 어쩌고 그 되지도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명쾌하게 해석하건대 왕건이 본주로부터 산영지세가 배역하다 오는 것은 진천군에 있는 청룡산, 서운산 이 산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산 아니고는 그 본주로부터 한 100리 정도 있는 그런 산에 그 배역지세가 될 수 있는 그 산밖에 없어. 전라도에 그런 산이 있지도 않고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 뜬봉샘에서 또 발원해가지고 올라온 그 물길은 전혀 배역지세하고 해당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건이 죽고 나서 640년 후에 일본의 고또 본지로가 조선 팔도를 14개월 동안 당나귀 4마리에다 짐을 싣고 인부 6명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사령산이 그때 처음 등장한 건데 640년 후에 차령산이 생길지 왕건이 어떻게 알고 차연이 그 공주광에 있는 그 차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가 분명히 얘기한 데는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는데 충청북도 음성군 대사면에 있는 그 화봉고개라고도 그래요. 차연고개라고도 하고 수리치고개라고도 해요. 그 아주 유명한 도로가 있던 그 산 거기가 바로 왕건이 후녀 10조에서 얘기한 차연 거기가.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